이 앞의 동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일종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글로벌 리더십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은, 사회는 문화적 가치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원칙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지도력의 원리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문화권 지도력 내지는 글로벌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른 문화의 사람과 함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조직 안에서 추종자를 역량을 갖추도록 임파워링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지도자를 따르도록 설득해가지고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 이것을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그 동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글로벌 리더십은 기독교 조직 안에서만 그, 그 가용할 뿐만 아니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세속단체 안에 있을 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도력이 문화적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교재 중에 하나인 타문화권 그 지도력을 쓴 그 랭겐펠터에 따르면 이거를 사회적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리고 개인적이냐 집단 중심적이냐라고 하는 것,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거를 그리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이냐 집단적이냐 하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겠네요. 예. 개인적이냐, 집단적이냐, 그리고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는 거를 가지고선, 예, 그런 걸 가지고선 네 개의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그런 문화, 개인주의적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평적이면서 집단적인 곳, 거기는 집단주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직적이면서 상하 구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것, 그거를 관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직적이면서 집단주의적인 것, 그것을 공동적 내지는 그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직적, 수평적일 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의 또 다른 말은 뭐냐 하면 다기능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직적이라는 말은 또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한 사람의 역할이 몇 개로,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한두 개로, 세 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그거를 소기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 랭겐페이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그 수평적이면서 그리드가 수평적이면서 다기능적이면서 개인주의적인 거 그걸 개인주의 문화라고 했는데 운동으로 말하면 테니스 같은 겁니다. 골프 같은 겁니다. 예. 자, 그거에 비해서요. 수평적이면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아서 하면서 그러나 집단적 게임, 집단적으로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배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키 큰 사람이 좀 더 앞에 서 있고 키 작은 사람이 뒤로 가고 아무래도 센터는 좀 키 작은 사람이 맡기가 쉬운데 배구에서 센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서브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서브 리시브를 받아야 되고요. 자기 쪽으로 공이 오면요. 누구라도 토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스파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여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각각의 사람이 여러 기능을 하죠. 그리고 수평적이에요. 그러나 혼자서 게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아무리 있어도 예, 정말 좋은 팀과 만나서 경기를 하면 김연경 선수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집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수직적이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맡은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소기능적인 거.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관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빗댄 그 운동 경기 종목이 야구입니다. 예. 1루수, 2루수, 3루수, 그리고 포수, 투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이 있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아주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어린이하고 중고등부까지는 외야수가 투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깨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교가 아직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프로야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수만 해도 10명 되죠. 그렇죠? 외야수도 3, 4명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기능을 맡아서 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소기능적이죠. 예. 그리고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 예. 이게 했을 때 투수랑 타자가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루수와 1루 주자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집단의 협동이라고 하는 거.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야구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뭐 협동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런 거가 배구나 축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각자가 소기능적이에요. 어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운동 경기적으로는 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골키퍼, 공격수, 그리고 중간 미들필더, 그리고 수비수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각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수비수가 최종 수비수가 간혹 앞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예, 최종 수비수가 맨 앞에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윙도 left wing, right wing이 있어가지고 뭐 간혹 그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팀 안에서는 누가 어디에 이러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기능적이에요. 근데 박지성 혼자 잘한다고 축구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약하다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 비슷한 경기력을 가진 팀이라고 한다면 예, 그 협력과 협동이 필요합니다. 공격수도 같이 수비를 해줘야 되고 수비도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예, 그러면서 축구 경기를 해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테니스, 야구, 축구, 배구. 자, 이러한 것들이 그 경기들인데요. 그 운동 경기들인데 이 운동 경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주장이 할 일이 있고 그 팀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기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예, 그게 테니스 같은 문화냐, 야구 같은 문화냐, 축구 같은 문화냐, 배구 같은 문화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축구를 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기가 쉬워요? 축구처럼 하면 되지 하는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모든 경기가 그렇지 않고 축구하듯이 야구하고 축구하듯이 배구하다가는 진다. 축구하듯이 테니스를 과연 할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지난주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것인데 지도자의 역할, 추종자의 역할 이것이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방법, 추종자가 되는 방법,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늘 좀 경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다른 대로 다 하겠지.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지도력의 원리들이 필요한데 세 가지를 말을 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거나 적어도 인정해야지만 효과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한국인이 지도자인데 태국 사람의 그 추종자 내지는 아프리카 추종자의 그 방식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 그냥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한국 사람처럼 만들어야 돼요. 어떨까요? 공동의 과제를 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도력의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면서 변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 그 코미디언도 유행시켰던 말이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하는 거. 예, 알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럼요. 알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변하기 싫어서요? 아니요. 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볼링장을 갔었을 때 일입니다. 서울의 명륜동에 있는 어느 볼링장을 갔었는데 그 볼링장이 좀 좁고요. 레인도 얼마 안 되고 좀 역사도 오래됐던 데예요. 그런데 공도 좀 낡았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저랑 그 교회 친구들이 가서 그 볼링을 굴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볼링 공만 신발만 핀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요 그 볼링 레인 있죠. 볼링 레인도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공이 그 굴러간 방향으로요. 아주 살짝 그 뭐라 그럴까요? 레인의 그 공의 방향으로 길이 들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그 길이 정가운데로 똑바로 딱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저 같은 아마추어들만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공이 똑바로 가다가 한 3분의 2 지점부터 이렇게 삐어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공에다가 스핀을 줘가지고 어떤 추진력을 더 붙여줘가지고 공을 굴리지 않으면 특별히 여자가 공 굴릴 땐 더 힘이 더 없으니까. 예. 그러면 공이 똑바로 가다가도 그 바닥 때문에 그 바닥에 이렇게 살짝 파여진 그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공이 옆쪽으로 흘러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상대의 문화, 나의 문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아는 것과 올바른 것으로
바꾸어서 실천하는 거, 그거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알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좀 그런 건데,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예인데, 좀 여러 문화, 여러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문화가 달라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허물, 과오를 문화적 차이에 숨겨놓는 것일까요? 한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국제선교단체의 한국 지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국제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서양 문화고 서양 단체고 서양식 방식입니다. 작은 그림은 한국 지부이다 보니까 또 대다수의 이 그 선교사님들과 간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큰 단체 서양적 문화 속에 한국적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 전체 단체와 그 전체 단체에 속해 있는 한국 지부가 문화가 좀 다를지언정 그러나 똑같은 건 있습니다. 뭐예요? 사무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고해야 되고요. 또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이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거 우리 문화 아니냐? 이거 문화적 차이다. 한국 지부랑 전체와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한국 지부 안에서 문제가 크게 되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해외에 어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어디에서 열리는 어떤 대회인데 여기를 이렇게 참석하고 싶으셨나 봐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갔다 오는데 글쎄 거기에 갔다 온다는 말을 아무 일절도 말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출장을 갔다 오는데 한국 지부의 지부장이 그거를 모른 거예요. 일주일 넘게 2주일을 갔다 왔나요, 그때? 그때 며칠을 갔다 왔어요. 예, 뭐 짧게 얘기하죠. 한 4, 5일을 갔다 오는데 한국의 지부장이 모르도록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쑥 혼자 갔다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가 이건 문화적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건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예. 서양은 서양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 해외 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고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고하기 싫으면 단체 바깥에 있으면 보고 안 해도 돼요. 예, 단체 바깥에 있으면 상위자의 제한, 통제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뭐가 있는 거예요? 상부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야 되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종자로서.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선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는 내가 해외에 어느 컨퍼런스에 갔다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내지는 해외 출장을 신고하는 방식이 문화적 차이지 보고 자체를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조직 안에 있는데요. 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문화적 차이를 아는 것과 그리고 아는 대로 변화해서 실천하는 것,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설명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상대 문화. 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하고 세 번째로 갈게요. 다른 조직 안에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 또는 인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 둘. 그리고 이 문화적 요소들이요.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바로 앞의 동영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둘째는요, 자기의 안위를 양보하는 것. 세 번째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 이 원리를 사용할 때에 예,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예,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